어떻게 그럼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백을 만들어 예, 이거를 대체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분명히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을 하시고 많은 어머니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유치부 어머니들이시겠지만 유치부는 우선 무기한 계약을 다 뒤로 늦춰놓은 상황이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숫자에 관심이 생겼는데 뭐 영어에 관심이 생겼는데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시기라 그 전에 있었던 심리적인 부분들은 색채,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준비할 과정들이 좀 많아서 그거는 좀 뒤로 미루고 지금 학습에 대한 개념들 시리즈로 좀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번 달 그 키즈스쿨의 프로모션 자체가 언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해서 역대급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할인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던 아니시던 과학은 왜 과학인지 제가 저저번에 이제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수학 그리고 이제 언어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로 해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계속 라이브 방송으로 해가지고 활용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왔었기 때문에 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지금 이제 바로 씻고 투입이 됐었으니까 그거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일반 엄마니까요. 네. 자, 수학에 대한 개념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수학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학을, 우리 아이가 수학에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언제를 잡는지. 이거에 대해서 처음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수학에 우리 아이가 지금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거의 다 어머니들이 그 시기로 잡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그 시기. 네. 그래서 그 세는 시기에 자체에 있어서 아이가 이제 숫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는 수학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태어나자마자부터 수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수학을 시작을 하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태어나자마자 소리를 하고 소리에 있는 방향에 목을 돌리기 시작하죠. 그건 뭐죠? 방향에 대한 감각, 방향성을 내 몸을 실어서 움직이는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방향, 그리고 분류, 공간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네, 수학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뭘 하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분리시켜서 엄마는 알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얼굴을 분류하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뭐죠? 분류적인 개념이에요. 분리를 시킨 거죠. 자, 그리고 처음에 태어나자마자는 흑백의 부분들이지만 조금 더 지나면 빨간색이 보이고 하는 그것들도 뭐죠? 색깔도 수학 쪽의 부분들입니다. 수학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초 사고 능력에 있어서 베이스를 깔려있는 그런 학문적인 부분들이고요. 우리는 수학을 하면 뭐 매부일수의 띠라든지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미분적분을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이 아닌 일상에서도 많은 수학들. 피자를 해서 피자를 조각 내죠. 뭐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조각을 내는 거? 그것도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수학을 분명히 하지만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그리고 저희 일련의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 둘 숫자를 세는 그 순간부터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처음 어프로치의 방향성이 조금은 유럽의 부분들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수학적인 것들이 그리스 아니면 뭐 아테네 아니면 또 그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에 수학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로 빗대어 봤을 때 우리하고 처음에 베이스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언제 수학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으냐? 네,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갑의 음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들도 일종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처럼 수학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 그게 나중에 추후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오빠 언니 저잖아요. 근데 저희 셋 다 언니는 약간 문과 기질이 굉장히 다분했고, 오빠하고 저는 이제 이과하고 저는 완전히 이과 스타일인데, 수학을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어렸을 때 그냥 일상을 분리시켰어요. 그러고 조금 더 있다가 한 6세, 7세, 5세 이 정도 되면 번호를 알게 되죠. 1, 2, 3, 4, 5를. 그러면 번호판 있죠. 번호판의 부분들하고 이런 거 있어서 숫자를 세면 숫자를 그냥 뭐 1, 2, 3, 4, 34, 거에 34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들을 쪼개서 더해보기도 하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합치고 옆에 지나가는 번호판 두 숫자, 네 자리 네 자리를 더해본다거나 그러면서 수학을 트레이닝을 시켰었거든요. 그건 이제 연산액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저기 우리 번호판 놀이 할까? 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다가 저 번호판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숫자를 알아가게끔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세모 모양 다 찾아보자. 동그라미 모양 다 찾아보자. 일종의 게임 형식으로 수학을 받아들인다면 아이는 수학이 더 이상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부분들이 아닐 수 있게끔 내 머릿속에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나 되게 재밌었는데 엄마랑 놀이처럼 했었는데 그러다가 연산이 들어갔는데 번호판 합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산 트레이닝이 어렵지 않았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나누기 곱하기 엄마가 3개씩 모아서 이 3개씩 다 모으는 걸 곱하기로 연결을 했어.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수학에 대한 시각, 가장 편안한 시각을 만들어주는 유아 수학을 해야 되는 우선은 이유인 거죠. 수학을 어머니도 뭔가 지식을 하고 학습지를 하고 약간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체가 수학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일상에서 책이 네모잖아요. 책이 네모면 네모 모양 집에서 다 찾아보고 이 네모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그려보는 거죠. 애기 얼굴 그림도 그려보고요. 그러면 네모면 네모 시계도 그려보고요. 그럼 네모로 또 뭐 할 수 있을까? 창문도 그려보고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미술과 수학이 융합됐을 것이고 만약에 색채로 했다면 또 색깔이랑 또 수학이랑 연결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놀아주는 게 유아수학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공교롭게도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육아는 뭐요? 아이템이죠. 아이템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걸 이제 분명히 사주고 싶은데 교구를 어떤 거를 연결하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는 저희 이제 쇼미가 어렸을 때 교구적인 개념들을 분명히 해주고 태어나자마자 저는 수학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수학을 워낙 좋아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쭉 해서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라방을 하면서 조금 한 번씩 언급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자랐었던 아이였다 보니까 그림책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읽으면 수학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그림책을 많이 봐서 엄마가 스토리를 읽어주고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를 어떻게 했죠? 그림과 접목을 시켰어요. 스토리를 듣고 그림으로 그려내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연상기법이죠. 브레인 땡땡. 네. 그것도 플래시카드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서 단어와 영어의 개념들이 그냥 그 그림을 보면 그게 같이 떠오를 수 있게끔 연상기법이거든요. 근데 그 연상기법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뇌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던 개념들이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어렸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그림이에요. 그림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도 그걸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학하고의 부분들이 왜 이게 연결이 되느냐? 수학 문제를 읽고 도형, 어떠한 변의 길이 이런 것들이 쭉 나왔을 때 거기에 있어서 내 머릿속에 이걸 입체적 사고를 해서 도형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제가 수학을 잘했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내 머릿속에 공식이 가지고 있다면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한 반 정도나 한 처음에 스타트를 조금 해보고 이게 괜찮겠네? 이 방법이 낫겠네? 오케이. 하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게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추상기법 그리고 연상기법이 만들어진다면 수학적인 개념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을 할 겁니다. 3 더하기 4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3 더하기 4를 그냥 3, 4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 4가 3개가 있고 4개가 있어 합쳐졌어.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상기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 자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 수학이 다 좋을 순 없잖아요. 근데 대학이든 모든 공부의 기초, 국영수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모든 거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아이에 있어서 성적의 부분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개념인데 수학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아이들의 점수 차이를 많이 나게 해주는 부분들이기도 분명히 맞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내야 되고 국어가 수학과 연결되고 또 국어가 영어랑 연결되고 있는 건 알겠으나 그러면 그 애증인 관계인 수학 이것들에 있어서 왜 아까 해야 되는 부분들이냐면 아까 추상적인 개념도 있었지만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끈기,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꼭 풀어보겠다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 수학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아의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시는 건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영어 수학, 왜 유아 수학에 수포자 많이 들어보셨죠? 수포자가 아닌 술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들은 유아기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똑같이 어떤 거요? 수학을 바라보는 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실행 개념인지 아니면 일상과 그냥 연결되어 있는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의 기초 그리고 이미 유아기 때 시작을 하죠. 이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엄마 아빠를 분류하고요. 그리고 색깔을 분류하고요. 모양을 분류하고요. 피자를 쪼개놓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유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나 지겨운가는 수학에 대한 태도죠. 아까 놀이처럼 재미있게 내 머릿속에 추상 능력을 키워라. 이게 뭐냐면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에 대한 개념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유아기에 이렇게 재미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아기를 시작하면 놀이, 초등학교에서는 시작하면 학습이 되죠. 수학 놀이를 할 거냐, 수학 학습을 할 거냐, 그거에 여기에 달려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학습지의 개념으로 연결을 하는 수학 놀이일까요? 학습일까요? 네, 답이 나와 있죠. 학습지잖아요. 예, 학습지가 융합이라는 개념과 창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류에 나와져 있는 종이를 풀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놀이일 수도 있고 창의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죠? 결국은 종이에다가 어떠한 추상 개념을 연결하지 않는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그냥 페이퍼를 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가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지는 학습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놀이처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금 신나고 재미있고 만들고 쌓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아이들에 있는 수학적인 부분들은 수학 동화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교구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프레벨 음무라고 가베를 저희 쇼미 때 다 이제 또 야심차게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셨죠. 처음에 한번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더니 저거는 제가 안 배우는 이상 집에서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야심차게 프레벨을 가서 그 자격증을 땁니다. 네, 그래서 다 따서 저희 딸내미의 홈스쿨링을 제가 이제 도맡아서 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봤더니 이거는 엔드가 있어요. 결국은 오픈 결말이 아니고 어떠한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뭐냐면 요즘에 이 시대는 창의 수학이에요.
수학 문제집에 저희 초등학교 저희 딸내미 거를 봐도 초콜릿을 딱 이렇게 놔두고요. 초콜릿 접시를 놔둔 다음에 위에 초콜릿을 센 방법을 쓰래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교과 과정을 배울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7차 교육 과정이 지나고 8차, 9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은 수학에 있어서 저희 딸내미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고력 수학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고, 이렇게 판에서 보드게임 형식으로 수학을 하는 게 되게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브르타 수학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해결 방안. 그래서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다면 이걸 굳이 이 금액을 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소위 말하는 유가다를 하면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다 방출을 시켰었어요. 그러고 되게 좀 잘 맞는, 구미에 맞는 그 교구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가 못 찾았죠, 결국. 그래서 그냥 장난감이나 원목 같은 거 조금 쌓기 이런 것들 파는 곳에 가서 이런 피스 같은 걸 샀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제가 수학 놀이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이제 꽃 모양도 만들어보고, 인터넷, 인스타에는 되게 많은 거 있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고, 짝대기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그걸, 호기롭게 저는 다 이제 하나하나 그냥 피스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동화를 사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이제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걸 다 읽어봤잖아요. 근데 모든 출판사에 수학 동화라는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수학 동화가 저는 끌리지가 않았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 수학 동화를 수학처럼 읽으면 수학이 될 수 있지만 수학 동화가 그냥 창작이었거든요. 제 눈에. 그래서 창작의 개념들에 있는 것들을 그냥 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수학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제가 수학이 너무 좋아졌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그냥 집에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학을 만들어내고 그려봤던 거. 그러려면 사실 수학 동화 중에서 그거를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그림으로 연결된 수학 동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 수학을 해서 뭐 약간 중간에 이제 그 주전자가 있고 하나가 들어갔다가 두 개가 나오면 뭐 두 개 해서 하나 나오면 한 개, 이렇게 약간 빼기 이런 형식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닥이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아서 다른 책에 조금 몰입을 했지, 수학 동화를 사진 않아서 그냥 딱 한 개를 샀어요. 조금 옹땡에서 약간 덤핑 아닌 덤핑 현식으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줬었던 거라 가지고 그거를 요만큼 샀어요. 이렇게 풀 패키지 말고요. 좀 사은품 아닌 사은품으로 이제 받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손이 안 가고,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고 했었던 부분들이 꽤 있어서 되게 많이 찾다가 만지는 수학, 그 디딤돌 만지는 수학 자체를 제가 그냥 일반 엄마로서 쏭이 한 3살, 4살 이 정도쯤에 이제 제 친구들이나 이제 저도 그 파라군에 있는 쪽에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친구들이 이거 직구로 사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근데 그렇게 또 직구가 싫어요. AS가 안 되는 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서 애들이 이제 직구로 샀더라고요. 근데 이 디딤돌 자체가 왜 직구로 이용을 했을 수밖에 없었냐면, 중국으로 이게 다 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상권을 형성을 하면서 연결을 했었고, 저희 쪽에 들어왔었던 게 그렇게 많이 그 워크지나 이런 것들이 좀 빵빵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자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손이 가진 않아서 친구한테 놀러 갔을 때 집에서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까마까 하다가 제가 키드스쿨에 입사를 하게 됐고, 여기에서 만지는 수학을 런칭을 하는 거죠. 와, 이건 운명이다. 그러고 바로 제일 첫날 런칭하는 날 바로 제가 등록해서 저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한테 선물을 줬었던 수학교구, 가장 만족하는 수학교구,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금액대 자체도 수학교구 공간 뭐 교구 이런 것들 하면 막 100얼마, 막 300얼마, 200얼마 막 이러는데 세 통에 66만원, 그리고 워크지 27개 얘 개념으로 하기에는
사실 답도 없고 이게 답이 없는 개념이거든요. 창의수학과 사고력 수학의 끝판인 거예요. 답 없이 너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보드게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인스타를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만지는 수학으로 저희 아이가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남매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요. 이걸 들어왔을 때 그게 저는 이 워크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처음에 노출할 때는 얘한테 그냥 밀어줬어요. 한 박스씩. 너 마음대로 놀아.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한번 놀면 되겠지? 라고 이제 이 문제 엄마가 한 박스를 주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는 이거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주도를 해서 뭔가의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통씩 주고 나머지 한 통은 저도 이렇게 좀 가지고 놀다가 또 다시 돌려서 하고 그리고 다 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2-3시간이 흠뻑 적셔지는 거. 뭘로요? 수학 놀이로요. 수학 놀이로 접목을 할 수 있는데 픽하기도 굉장히 손쉽고 가격도 다른 교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데 굉장히 고퀄리티, 색깔도 굉장히 쨍하고요. 그리고 통이 저렇게 3개로 되어 있고 판을 돌려서 하고 그 밑에 하는 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개념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 수학 교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만 3세는 수학, 생활 속에서 수학 관심을 갖게 되고요. 만 4세는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체적인 수량에 대한 부분들, 엄마 몇 개, 나 몇 개, 이런 걸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데 일상에서 어떻게 답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만지는 수학에 있어서 저희 키즈스쿨 내에서 픽했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수학은 어쩔 수 없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학 탐구활동이라는 부분들, 그게 누리과정의 부분들인지 수화연산, 그리고 공간, 그리고 기초력에 대한 개념들, 규칙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교구들, 다 교구는 좋습니다. 그 교구에 있어서 이렇게 커리큘럼 꼭 알아야 되는 수화연산, 규칙과 분류, 도형과 도형과 공간, 예, 이라는 이 3가지의 카테고리, 누리과정과 교과과정의 연계성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교구들이냐로 질문을 한다면 조금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아수학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이의 연령별, 월별, 그리고 인지능력의 구체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지발달상 구체물에 대한 이제 여기 통해서 지각하고 상식을 통한 추론하기 어려운 유아기는 교구를 통해서, 또한 인지사고 능력의 차이가 큰 아이들에 있어서는 연령에 맞춰서 발달장애에 맞춘 학습과 그리고 수학에 대한 노출이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만지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초등학교 교과서 누리과정의 실생활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분류하는 거죠. 여기 하나씩 끼워지는 거. 짝맞추기예요. 이거 하나에 칸 하나에 칸 자동차 하나. 우리가 그 주차장에 가서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고 별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초등학교 교과와 누리과정 안에 나와져 있는 짝짓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서술형 문제요. 여기에 보시면 28과 3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뭐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 보고 답이 없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건 답이 없는 수학의 교구밖에 없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성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에 있어서 키즈스쿨에서 만지는 수학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어냈고요. 이 안에 구성을 보시면 학습 기간은 총 108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7개월 분이 워크지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놀이교구에 대한 부분들 108가지의 놀이피스, 그리고 놀이책 27개, 가이드북 9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엄마가. 그리고 동영상 가이드 27개가 다 있고요. 그리고 세트당 원래 24만원 하면 72만원인데 지금 뭐 6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금액적인 부분도 자세히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디딤돌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제가 교구를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디딤돌 만든 사람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하시죠? 수학의 정석. 네, 우리가 그렇게 수1, 수2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었던, 그리고 요즘에는 개념 원리 수원 이거를 만드신 저희 한원종 원장님, 교구의 1인자의 한원종 원장님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게 디딤돌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많이 아실 거예요. 시메스, 그 문제집의 지존이죠. 시메스하고 사고력 활동수학 시메스 개발을 하셨고요. 플레이팩토 있죠. 플레이팩토를 개발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만지는 수학이랑 플레이팩토라든지 이런 걸로 약간 이거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플레이팩토의 단점을 보완시켜 만든 게 디딤돌이고요. 이거 두 개가 만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개념들보다는 플레이팩토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이거 전에. 그래서 플레이팩토가 이제 유치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게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융합을 하기는 힘들겠죠. 이 게임과 이 게임, 이 박스에 있는 것과 이 박스를 융합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하나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살려서 교구놀이 하기에는 되게 뭐 좋고 재밌기도 했었어요. 워크지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도 이걸로 수학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거의 단점, 뭔가 융합을 할 수 있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디딤돌 3박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연습하신 분이 수학교육의 전설, 교구 수학의 전설인 1인자의 한원조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난감 대신 수학놀이를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108가지의 수학놀이로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연령이 아닌 영역별.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는 수학 연산을 되게 빠르게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공간과 도형과 공간이 너무 재밌다고 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2, 3세, 3, 4세는 1단계를 하고 2단계 이런 개념이 아닌 영역으로 나눠져서 열심히 아이들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건 이제 일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학 연산에 있어서 요거 낚시처럼 PC로 연결을 시켜놓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리틀타운으로 해서 개념 정리, 이것도 지금 다 이따가 저와 함께 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패턴 나사에 대한 개념들, 문제만 푸는 수학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어서 재미있는 게임으로 무한반복, 그래서 엄마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학 연산에 대한 풀 패키지 안에 있는 구성이고요. 워크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2단계 도형과 공간이고요. 수포자 대량 발생을 하고 있는 그쪽에 가장 편차가 심한 게 도형이에요. 그래서 도형부터 수학 포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7교놀이 같은 걸 많이 하시죠. 그래서 7교, 저희 딸내미 이제 2학년 1학기 조금 지나가면 7교가 나오거든요. 이제 지금 저하고 같이 EBS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사실 되게 조금 헷갈려하는 개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과 공간은 어떻게 직접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3단계에 대한 개념들, 수학적 사고의 부분들이죠. 이제 규칙과 분류를 시켜을 하고요. 학습이 아닌, 그리고 그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뭐예요? 창의, 자발,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수학적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규칙과 분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가이드인 영상이나 있기 때문에 놀이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지는 수학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제 뭐 구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카페하고 지금 유튜브 채널은 모든 분들한테 오픈을 했지만 그 카페를 저희가 지금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주일에 한 개씩 이제 약간 진도 형식 아니면 엄마의 부분들을 뭐 1단계, 2단계, 3단계의 느낌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런 거. 그래서 한 달에 커리큘럼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이제 등업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당연히 만지는 수학의 커리큘럼이 만지는 수학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수학적인 개념을 좀 더 홈스쿨링을 할 수 있게끔
아까 108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까지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연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누리과정에 대한 개념들도 있고요. 개정교과 과정을 대비하고 싶다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기초과정, 그게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도 아직까지 워크지를 열심히 저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의 기초 체력을 하는 모든 초등의 부분들이 이 안에, 이게 워크지예요. 저희 워크지.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연계표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 2학년 초등학교 교과서 연계표가 다 나와져 있고요. 수화연산, 도형과 공간, 규칙과 분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참고하셔서 만지는 수학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놀이 형식으로 그냥 수학 장난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있다간 워크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수학에 워크지도 하고 놀이로 하다 보니 창의수학, 사고력 수학까지도 발전을 시킬 수 있고요. 거기에 있어 교과 연계까지 된다. 쭉 4단계, 5단계로 펼쳐져서 볼 수 있는 것과 만지는 수학, 디딤돌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엄마표 수학, 디딤돌 만지는 수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오셔야 돼요. 한 달에 뭐 10얼마 아니면 9만 얼마 정도를 해서 선생님을 붙여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개념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2월, 3월에 선생님이 집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어땠어요? 된다는 거거든요. 되게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고 엄마표 놀이와 엄마표의 부분들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약간 벅찰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할 수 있는 카테고리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엄마가 지금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선생님한테 맡겼었던 부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그 부분들 가격 단가를 세이브를 해서 연결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홈스쿨링 비용이랑 이 교구 세트 그냥 집에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오는 그 스쿨은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교구 사고, 다 사고, 뭐 하고 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수학에 대한 수학놀이의 1인자가 된다면 아니면 우리 아이하고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법을 배운다면 아이에게 있어서는 10만원, 20만원의 가치가 아닌 훨씬 더 좋은 가치적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옆으로 넘겨서 제가 교구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혹시 지금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다들 지금 열심히 다 듣고 계신 거죠? 아, 이게 다 안 넘어갔었네요. 네. 아, 제가 너무 이제 얘기가 없으셔서 저 그냥 잔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못 봤네요. 네. 그쵸. 육아템 정말 필요하죠. 그러고 어디에 또 어떤 질문을 해주셨을까요? 왜 제가 이걸 못 봤을까요? 네. 그래서 스토리를 듣고 따라하는 연상기법에 대한 부분들. 그러고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네. 직접 배웠고 열정을 하면서 몬테, 네, 고민 많으셨었죠. 그래서 몬테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도 제가 어차피 자격증을 땄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연결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이거 원목교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원목교구가 좋으냐면요. 네. 원목교구 자체가 아이들의 체온,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교구를 바라봐 주세요. 네, 원목교구가 중요한 부분들이 플라스틱 교구 같은 경우는요. 체온이 아니에요. 보면 이게 루크로 또 비교하기가 또 좀 그렇잖아요. 네, 풀로 할게요. 네. 이게 만약에 교구라고 한다면 이거에 만지는 부분들은 처음엔 차가워요. 만지면. 그쵸? 근데 이거 되게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한번 딱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이쁘죠?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만지면 차갑지 않아요. 자기의 체온, 그러니까 우리의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로 만들어져 있고 얘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희 말대로 예민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틀이 조금 어긋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원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을 쉬거든요. 팽창하고 수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정서적인 부분들과 좀 더 따뜻하게 교구를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서 모든 독일에 있는 교구 자체는 플라스틱보다 원목이 더 많은 이유겠죠. 자, 잘 보이시겠죠? 네. 그럼 제가 카메라의 방향을 살짝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교구가 3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 둘, 3개, 예 부분들. 수와 연산, 그리고 규칙과 분류, 그리고 도형과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뚜껑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뚜껑을 아까는 예쁘게 되어 있었지만 딱 뒤집으면요. 이거 자체가 보드게임 판이 돼요.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보드게임 판이 되고요. 여기 위에 밑에 있는 피스를 가지고 노는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리고 피스로 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맞춰가는 것들. 요거는 제가 우선 한번 훑어주고 다시 한번 게임을 하면서 연결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런 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판도 있고 이런 판도 있고 그거는 안에 이 피스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건 약간 장기 느낌이거든요. 장기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 이거는 숫자로 또 연결이 되는 거. 이렇게 피스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 피스로 할 수 있는 원목 보드게임 판이 안에다 각각 세트 안에다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때의 부분들로 한번 먼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거 자체를 저는 쇼미하고 또리한테 한 박스씩 그냥 줬어요. 한 박스씩 그냥 줬고 너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했더니 애들이 이제 탐색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는 이렇네? 이렇게 봤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뭐예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근데 안에 피스를 봤더니 뭐예요? 이런 게 있네? 근데 좀 작은 게 있어. 집어넣어 볼까? 그리고 또 빼볼까? 올려놔 볼까? 크네? 그러면 얘를 해볼까? 모양이 맞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서 같이 해봐야겠다. 근데 위에 숫자가 있어. 1번하고 그 다음에 나는 2번을 놓고 싶어. 0번을 놓고 싶어. 순서대로 쭉. 그러고 이거를 어떻게 시계로 연결을 시켜도 되겠죠. 시계 위치랑 똑같죠. 12시 12 하고 4, 5, 6, 7, 8, 9 이렇게. 그래서 시계에 대한 개념으로 똑딱똑딱 놀이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 워크지와 가이드북을 주지 않았고요. 워크지와 가이드북 주지 않고 그냥 교구를 줬어요. 그러고 이게 어떻게 줬죠? 이건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라고 답을 주지 않고 던져줄 수 있다면 아이는 수학을 할 수 있는 교구를 어떻게 해요? 탐색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의 수학적 연결고리까지 만들어내는 개념이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상과 연결하는 상상에 대한 수학, 창의 수학, 사고력 수학, 융통성 수학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이 수학이 재밌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에 부분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규칙을 정하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래 한다면 엄마 나 싫어. 좀 주도적인 아이라면 나 이렇게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또 엄마하고 뭐가 나요? 싸움이 나죠. 네. 그렇게 규칙적인 부분들 말고 아이한테 준다면 아이가 새로운 게임을 진짜로 만들어 낼 거예요. 그게 저희 송이하고 또리한테 이제 주니까 게임을 막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놀았던 게 이 게임이에요. 자, 여기 독립피스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워크지에 나와 있는 수학적 놀이보다 좀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건 워크지가 있어서 안심이 되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메리트가 큰 교구지만 우선은 첫 스타트, 아이가 만약에 저희
저희 어머니 다 인친님들이 만약에 만지는 수학이 이번 달에 뭐 패키지로 해서 거의 30만 원대까지 저희가 할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연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 처음에 워크지를 꺼내서 연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톡씩 그냥 줘서 창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고 제가 이거부터 언급을 드립니다. 일종의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파티션의 개념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놔요. 놓고 여기 보면 주사위가 있습니다. 깜찍하죠? 네, 요거에 있어서 던지고 색깔 깜찍하죠? 요걸랑 이게 보면 보라색 가오 요렇게 짝꿍인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그럼 이게 게임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던져서 한 것들을 본인 여기다가 이제 옆에 있는 거에서 던져서 이게 나오면 먼저 쭉 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을 먼저 다 채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똑같은 다른 친구가 여기에 있는 이게 나왔으면 그거는 스킵하고 또 넘어갈 거잖아요. 다 이미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채우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이 없이 모양으로만 해서 똑같은 색깔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다른 네 가지의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다 파란색의 부분들도 있고 얘 또 이제 노란색도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다 찾는 사람 그리고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런 또 게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원목이라는 부분들하고도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게임이 송이하고 또리가 가장 먼저 만든 게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워크지에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워크지를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봤었던 애들이 먼저 만들어냈던 거다 보니까 사실 남다르게 굉장히 뿌듯했죠. 그래. 역시 내 새끼들이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좀 시각의 차이였을지 않았을까. 이거를 하면 자 요거가 수학이래. 그러면서 수학부터 1단계 뭐 1권 이런 거부터 시작이 아니고 조금 연결을 해준 거. 그게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뭘로 이게 안에 세트인데요. 판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 있어요. 네. 여기 3개가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에 2개로 해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패턴 피스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안 나오네요. 네, 요것도 하나는 낮고요.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아요. 자, 이거 규칙성 있는 그 홈스쿨링용 그 서점에서 했었던 그런 워크지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꼭 있었을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뭘까? 이렇게 하는 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이거를 저는 문제 여기에 또 이게 파티션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하나에. 그거를 해서 이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처럼 내는 거죠. 내고 이거를 양쪽에 사람이 돌립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이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 게임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그리고 그걸 저희 숑이랑 또리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이 숑이랑 또리가 뭐 특출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던져서 줄 수 있는 이 교구가 있었기에 그런 많은 상상력을 플러스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는 링의 부분들로 해서 링 고리 끼우기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링으로 색깔 패턴이죠. 크고 작고 이렇게 해서 3가지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링을 누가 먼저 더 끼우나 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2번째 통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뭔지 조금 궁금하셨을 거예요. 밸런스 맞추기거든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지금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난한 노력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이거는 뒤에 보면 링이 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요. 이것도 밸런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수학에 보면 원은 면이 없어서 굴러갈 수 있는 평평한 면이 없습니다가 얘의 특징이고요. 사각형이나 삼각형 같은 경우는 면이 있어서 면과 면이 맞닿을 수 있으면 쌓을 수 있습니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여기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만지면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얘는 면과 면이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이 딱 다 붙지 않기 때문에 굴러가는구나. 하지만 사각형은 면이 있고 면이 있는데 붙으니까 절대 미끄러지거나 굴러가지 않구나. 이래서 이게 네모에 대한 개념이고 이게 원에 대한 개념이구나라는 걸 직접 만져보면서 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만져보면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져보고 배우는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글로 배우는 게 많이 남을까요? 네, 당연히 만져보는 전자가 훨씬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개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시상화를 시키는 그 방식은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만져보지 않는다면 연결을 할 수 없는 수학적 개념이라는 거, 그게 여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끼우고 있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패턴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동그라미, 이 뒤에 자석입니다.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요거 눈치채셨겠지만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으면 뭐를 하고 올 수 있죠? 네, 꽂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런 패턴의 부분들의 원목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볼까? 넣고요. 지금 제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하고 거기에 있어서 동그라미. 이거에 대한 그림자. 우리 그림자 놀이 같은 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그림자를 했는데 이 옆에는 뭐냐?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제가 송이하고 그 수학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풀었을 때 가로 세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게 손이,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아까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림자였지만, 자, 이쪽의 패턴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이거를, 이 모양에 대한 시상이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그림자에 대한 개념을 해보기가, 연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분명히 이거였었거든요. 이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돌리면 굴곡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굴곡이 없죠. 저희는 알죠. 이 길이만큼의 그냥 네모 반듯한 부분들이 그림자로 만들어질 거고요. 위에도 똑같이 네모 반듯한,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마름모 꼬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모인 게 여기로 올라올 거고요. 얘는 뭘까요? 동그라미인데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인 이 부분들이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결국 모양은 굉장히 다채로웠으나 이쪽에서 비치는 그림자의 패턴은 어떻게 해요? 일직선이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일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일직선이요. 그러면 아이가 이거를 바라봤을 때 이거는 굴곡이 있었었는데 진짜 빛을 비춰봤더니 해볼 수 있겠죠. 불 끄고요. 핸드폰 뒤에 라이트로 연결을 하면 일직선이요. 와, 그렇구나. 진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보였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직선으로밖에 측면과 전면부에 대한 그림자의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해봤어요? 직접 해봤습니다. 그림책 보는 거랑 동일한 거죠. 시상을 만들어냈고요. 이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림화를 시켰어요. 아까 제가 브레인 나우를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연결하는 그 머릿속에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작업을 해낸 거죠. 그러니 얘는 이 문제를 틀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기억에 확실히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굴곡된 부분들의 측면도 일직선을 해낸다는 걸 알기에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해봤던 걸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사고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의 패턴은 요거거든요. 네, 요거라서 요게 요렇게 패턴이 있어요. 노란색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육각형의 모양이 하나가 들어가면 육각형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마른 목골 두 개가 합쳐졌더니 똑같은 그림이 돼. 그런데 여기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로도 이 패턴을 다 합쳐질 수 있다. 어떻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이 마름모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하나, 둘, 셋. 하지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봤어요? 문제로 풀지 않고 워크지로 풀지 않고 그냥 글로 배우지 않았고 어떻게 직접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을 보시면 굉장히 쨍하기 때문에 유아들, 그러니까 입에 넣는 개념이 지나면 구강기가 지나는 모든 아이들은 이거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제가 냄새를 맡게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에 보면 원목, 이게 야구 배틀, 캐나다산 야구 배틀 만드는 그 원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캐나다산. 그래서 굉장히 짱짱하고요. 느끼면, 이렇게 만지시면 원목의 결 자체를 그대로, 이거를 연결할 수 있게끔 굉장히 얇게 위에 도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색감을 충분히 되게 많은 공정이 필요한 작업으로 저희가 한 땀 한 땀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별 모양 있죠?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마름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삼각형들에 있어서 이렇게 피스를 쭉쭉 다 이어서 가면 이 큰 부분들을 다 만들 수 있겠죠. 다. 근데 이게 답이 있을까요? 없죠. 매일매일 패턴은 바꿀 수 있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해서 이거 피스를 가장 적게 이걸 채우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채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놀이처럼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보이지가 않는데 큐브 모양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저희 흉이돌이가 어디다 갖다 놨나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육각형으로 위에 만드는 거 있죠. 정육면체를 이렇게 저 지금 못하면 안 되는 건데, 그쵸? 네, 했다 치고 이렇게 해서 정육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정육면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려워요. 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를 넣고 여기에 옆에 또 어떻게 해보면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하면서 이게 만들어내는 게 직접. 그럼 이게 답을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패턴으로 머릿속으로 뭘 만들어요? 공간, 지각, 능력, 상상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상상하면서 도형을 먼저 이렇게 보면 이거를 봤더니 여기는 높으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럼 어느 걸 갖다 놔야지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이 게임도 큐브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 칸을 어떻게 하면은 연결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나랑 피스 하나랑 합치면 돼. 위로 올려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그거거든요. 저울처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하나랑 4개인데 4개를 올린 거랑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랑 올린 거는 어떨까? 무게가. 이런 것도 무게도 재보고요. 이 4개로 한다면 이 4개의 무게가 같을까? 같죠? 피스가 4개니까 똑같이 4개인데 모양이 달라도 똑같구나. 어떻게 했어요? 해봤죠. 그게 이 만지는 수학. 이름하야 만지는 수학이죠. 수학을 만지고 수학을 가지고 놀 수 있게끔 구성을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화연산,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어머니들이 수학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패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그거들을 먼저 보시면, 또 여기는 또 새로운 게 있죠. 옆에랑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딸내미랑 가위가위보 하면서 했었어요. 네, 가위가위보 하면서 이렇게 해서 누가 먼저 파란색, 빨간색의 패턴을 이어내는지. 요거
모든 보드게임의 판은 앞뒤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거죠? 이거랑 연결해서 패턴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스타트해서 누가 먼저 중간에서 만나나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숫자놀이로 주사위, 예, 보이시죠? 네. 주사위로 부분들로 해도 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피쉬 아까 저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했었다는 낚시놀이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 누구는 초록색, 누구는 주황색 이렇게 해서 모으는 개념. 그리고 이거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3개랑 2개랑 합치면 몇 개 하고요. 여기도 문제를 냅니다. 뒤집습니다. 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부분들인데 수학의 기초 공사적인 부분들로 계속 게임을 해나가요. 이게 지루할까요? 재밌을까요? 너무 재밌죠. 엄마가 만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선 저도 재밌어요. 네, 되게 재미있게 연결을 해봤었던 이 교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PC 이거 할 때 되게 재밌거든요. 뒤로 넘기면 숫자, 애들하고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세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노는 보드게임에 대한 개념들도 재밌지만, 일반 보드게임으로 해서 뭐 부루마블 같은 뭐 영아아이들이나 유아아이들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하는 뭐 메모리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들도 재밌지만, 교구로 이렇게 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수학적인 개념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다 보니 되게 일석이조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 이겁니다. 이게 이 모양이거든요. 3개를 하고 또 3개를 하니까 몇 개가 됐냐,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 숫자는 색깔로도 되어 있지만 이 안에 100가지의 숫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100가지의 수까지 다 배울 수 있게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커리큘럼이 이 안에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피스적인 부분들로 다 연결을 했을 때는, 네, 제가 이거 선머리가 되어 있는 이거 워크지도 제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365일 아이가 전체적으로 쭉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이렇게 연계가 다 되어 있는, 보이시죠? 네, 연계가 다 되어 있는 수학놀이로 하시면 되고요. 50가지랑 100가지의 숫자가 지금 이 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덧셈, 뺄셈, 시계, 보기, 패턴과 방향, 아까 제가 시계놀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규칙,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의 개념들까지도 이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피스, 예,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딤돌 만지는 수학 자체가 중국에도 저희가 거기서 이제 수출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굉장히 큰 완다라는 회사에